바로 XRP로 넘어갈게요. 다행히 어젯밤만 하더라도 다시 이 박스권 하단에 있었어요. 제가 어제 텔방에다가 올렸을 때 이때 보시는 것처럼 1962원, 그래서 박스권 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에서 멀어지는지 체크포인트로 보자 했는데 다행히 또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2000원을 회복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단기 추세의 추세가 아니죠. 단기 저항선을 넘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 2055원이니까 한 206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요 단기 이 저항선에 딱 맞고 윗꼬리는 있지만 몸통이 넘지를 못했어요. 그죠? 몸통이 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살짝 더 빠져가지고 204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푸, 역푸가 아니라 김푸가 꼈어요. 한 0.5%. 그래서 한 10원 정도, 11원 정도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비쌉니다. 비트코인 한 50만원 정도, 이더리움은 한 16,000원 정도 더 비싼 김푸 상황이다.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볼게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만 해도 이렇게 박스권 하방 이탈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크게 이탈한 것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 이탈한 것은 아니다. 크게 이탈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나마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1.37달러까지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히려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를 했어요. 확실히 다르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XRP가 어제 그래도 그 상승으로 인해서 21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51선은 못 넘었어요. 지금 비트는 21선, 51선 둘 다 단기 추세선 둘 다 넘었는데, 지금 XRP는 21선은 넘었지만 51선은 딱 저항에 막혀 있다. 그래서 21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51선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1.4달러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1.4. 더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리플 BTC 페어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계속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지금 이제 양봉이긴 하지만 떨어진 걸 보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단까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요 지금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100 사토시 보고 있다가 2000 사토시 밀렸고 이제 1923 사토시까지 온 겁니다. 1923 사토시. 이 1900 사토시가 깨지면 이 박스권이 깨지는 거거든요. 요 박스권이. 그래서 이제는 올라와야 된다 라고 보는데, 약간 좀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알트보다 중요한 건 지금 비트가 많이 가야 된다. 근데 비트가 먼저 많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가 강한 거니까 이 차트에서는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또 이제 딜레마인데 한번 지켜보자. XRP 이더리움 페어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6% 하락을 하더니만 이번 주도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더보다도 덜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점선이 이격이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 얘기는 현재 보시면 이더리움하고 XRP가 있잖아요. 그래도 BNB를 다시 간밤에 이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BNB를 제치고 3위로 다시 올라서긴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 YTD가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24, XRP가 마이너스 26으로 이제 연초 대비해서도 이더리움보다 XRP가 더 많이 빠졌다. 한 2%포인트 정도 더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 일단 24시간 대비해서도 이더는 6% 상승을 했는데 XRP는 4% 상승. 7일 기준으로도 한 8% 이더리움은 상승했는데 XRP는 3%. 30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15% 상승했는데 XRP는 3%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YTD가 역전이 돼버렸고, 올타임 하이도 마이너스 53% 이더리움이, XRP는 마이너스 61%로 8%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했을 때만 해도 한 4에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8%포인트까지 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지금 리플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 보자. 월봉 계속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4월달 이 월봉이 다시 양봉으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양봉 지금 한 2.7% 정도, 6%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양봉으로 돌아서기는 했다. 그래서 큰 그림 보고 가자 하는데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제 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XRP 트레이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1%로 FTX 붕괴 이후 최저다. 그래서 지금 지난 1년간 XRP 레저에서 활동한 주소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41%를 기록했다. 현재 XRP 투자자 MVRV는 2022년 FTX 붕괴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 다수가 극단적인 손실 구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를 보고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FTX 붕괴 이후 최저? FTX 붕괴 이후 최저? 이것의 의미가 뭘까? 여기 나와 있지만 시장 참여자 다수가 극단적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이미 바닥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FTX 붕괴 이후 최저, 이때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장 바닥권을 차지했던 그 시기잖아요. 이미 지금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선 진짜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바닥권이구나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센티멘트에 이 지금 자료를 기반해서 나온 건데, 제가 그 원문을 소스를 봤는데 요거거든요. 요건데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번역으로 이제 돌린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기사에는 안 써 있는 게 써 있어요. 트레이더들이 이미 심각한 이 피가 흘리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피바다라는 얘기입니다. 처해 있기 때문에 XRP 포지션을 매수하거나 추가하는 데에는, 그러니까는 XRP를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데에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위험에 있다.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 피바다니까 XRP를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데는 지금이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첨부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지금 XRP의 MVRV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빨간 선, 이 빨간 선 위로는 과매도 영역, 그리고 이 초록색 밑으로는 이제 과매도가 아니라 과매수 영역이죠. 버블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많이 털린 영역.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회라고 돼 있죠. 기회. 바이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셀존이라고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여기 진입한 게 마지막으로 FTX 그 이후로 지금 진입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바이존에 지금 들어와 있다. 바이존에.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요 초록색깔, 여기 아직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과연 여기까지 떨어지는지. 그러니까는 이번 사이클 때 이 셀존에 이 빨간색 영역에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치면은 비트코인도 여기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건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여기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리플이 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 FTX 사태 이후에 최저라고 하잖아요. 리플의 가격이 2022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시면 이게 2022년 5월달 보세요. 여기 5월달, 이제 6월달 루나 사태. 근데 그 하락은 이제 한 3월달부터 미리 시작이 됐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6월 13일 그 주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FTX 사태가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달. 근데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은 FTX 사태 때 바닥을 찍었잖아요. 근데 XRP는 FTX 사태 때 찐바닥이 아니라 이미 루나 사태 때 찐바닥이 나왔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게 지금 주봉의 RSI거든요. 주봉의 RSI가 이때 이미 과매도 영역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FTX 사태 때는 더 위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번 하락 때 주봉 기준으로 이 과매도 영역을 살짝 찍었죠. 살짝 찍었습니다. 과매도 영역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추후에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설령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XRP는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바닥이 이때가 지금 1.2달러거든요. 1.2달러. 1.2달러가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아까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이 당시에 그 하락폭을 볼게요. 2021년 4월달 고점 대비해서 루나 사태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85%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85%.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그 당시에 얼만큼 하락을 했었느냐? 루나 때 이때까지 마이너스 74%. 그러니까는 리플이 지금 마이너스 85%로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 많이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더 하락을 FTX 사태 때 나오게 되면서 얼마까지 찍었느냐? 이걸 연장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77%.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 74였죠.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포인트가 더 이제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때 리플은 새로운 바닥을 찍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리플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69%, 거의 7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마이너스 5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2022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리플은 69% 거의 70% 하락을 했으니까 새롭게 바닥을 안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2022년도에 이 당시에 마이너스 77%까지 결국에는 마이너스 77%까지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 아, 여기 떨어졌으니까 바닥이다. 이제 떨어지니까 바닥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분석이 있었느냐? 이전 사이클 때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0%를 찍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4%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80%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캐노비라는 그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사이클마다 1000일 뭐 반감기 사이클 해서 예상되는 바닥 가격 다 했는데 정작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그걸 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불렀어요. 그 마스터 플랜 그 표를 다 그렸던 그 사람이 딱 시기적으로 다 돼서 이 정도면 바닥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조차 바닥을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근데 결국엔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여기가 바닥이었다. 그리고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멤버십 탈방에다가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바닥이 거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닥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하락이 나와서 진짜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0.8, 0.9까지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른다. 진짜 갈 수도 있고 근데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바닥이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0.8, 0.9 가잖아요. 그럼 거기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늘 그렇듯 그 바닥을 가면 다시 하방은 더 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지금 바닥이 됐다. 지금 충분히 바닥 가격이다. 이젠 올라갈 것이다. 라는 순간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지만 한번 떨어지면 여기가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로 되게 이제 팽팽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쉽게 사람들은 사지를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딱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0.8달러, 0.9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그 분석이 그냥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분석이 많은 게 오히려 좋은 거다.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워지기 때문에
올리면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몰라요. 정말 바닥 가격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여기 객관적인 온체인 지표에서도 MV, RV에서 비트는 아직 여기를 오지 않았지만 XRP는 바이존에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다? XRP가 2022년도에 FTX 사태 때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루나 사태 때 주봉 RSI가 과매도 영역을 찍었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봉 RSI 바닥은 과매도 영역은 한번 찍었고, 이때도 2022년도에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뭐 극단적으로 다 팔고 밑에서 죽겠다,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누적의 개념으로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을 해야 될까?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누적의 개념으로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을 해보세요. 반드시 크게 빗볼 날이 찾아옵니다. 필요한 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 우리가 계속 봤지만 6개월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바닥은 몰라요. 정말 저도 모릅니다. 제가 바닥 알면은 뭐 지금 뭐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 바닥을 계속 찾아 헤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지,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말씀 한번 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